지금부터 2022학년도 고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는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 고입관리 담당 장학사님의 의정부 학군 학생 배정 방안 설명과 경민고등학교, 경민IT고등학교 입학 설명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정부 학군 설명 및 배정 방법 관련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 고입관리 담당 장학사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고등학교 의정부 학군 학생 배정 방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의정부 학군 현황 및 배정 단계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정부 학군은 단일구역입니다. 네, 학군 내 배정 100%를 실시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일구역인 의정부 학군에는 9개의 남녀공학과 2개의 남고, 1개의 여고가 위치해 있습니다. 원서 작성 방법입니다. 학생들은 원서 작성 시 지망 순위를 작성하여 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중학교 내신 성적에 따라 학군별 고등학교 배정 대상자, 즉 배정 예정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선발된 배정 예정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추천 배정을 통해 배정학교를 발표하게 됩니다. 의정부 학군 지망순위 작성 방법입니다. 의정부 학군은 단일구역으로 학군 내에서 100% 배정합니다. 따라서 학군 내 배정을 위해 학군 내에 있는 전체 고등학교의 지망순위를 작성합니다. 의정부에는 9개의 남녀공학과 2개의 남고와 1개의 여고가 있으므로 남학생은 1지망부터 11지망까지, 여학생은 1지망부터 10지망까지 지망순위를 작성합니다. 비평준화 지역 졸업 예정자,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 졸업자, 특성화 중학교 출신자는 의정부 학군 졸업 예정자와 동일하게 원서를 작성합니다. 다음은 외고국제고 자사고 지원자 지망순위 작성 방법입니다. 외고국제고 자사고 지원자 중 평준화적 학군에 동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1지망은 외고국제고 자사고로 하며 2지망부터 일반고를 지망 순위별로 작성합니다. 불합격자에 한해 2지망부터 학군 내 구역 내 추천 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의정부 학군에 동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외고국제고 자사고 동시 지원자의 경우 1지망은 외고국제고 자사고를 쓰고 2지망부터 끝지망까지 학군 내 모든 학교를 빠짐없이 선택하여 지망순위를 작성합니다. 단 외고국제고 자사고와 평준화 일반고 1지망에 동시 지원한 경우는 이중 지원에 해당되어 지원한 고등학교 모두 불합격 처리되니 원서 작성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계별 배정 인원입니다. 의정부 학군은 단일구역으로 학군 내 배정 인원은 고등학교 모집 정원의 100%를 배정합니다. 지금까지 원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시느라 피곤하시죠? 잠시 휴식을 가져볼까요? 두 손을 깍지 끼고 가슴 앞으로 쭉 펴보시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좌우로 팔을 흔들흔들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깍지 낀 채로 머리 위로 다시 쭉 올리신 뒤 좌우로 흔들흔들. 손을 자연스럽게 내리신 뒤 고개를 좌우로 또는 앞뒤로 한 번씩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피로감이 조금 나아지셨나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기도의 배정 방식이 그냥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방식이 아니냐고 반문하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망하는 학교에 배정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육감님이 1번에서 7000번 사이의 수 중에서 학군별 수험번호 기점을 추첨해 주십니다. 이 수험번호 기점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접수번호를 섞어 새로운 수험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접수번호를 그냥 수험번호로 사용 시 접수번호가 빠른 학생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접수는 학교별로 하기 때문에 특정 학교 학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들을 제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음은 학교 기점입니다. 배정 출발점인 학교 기점은 해당 학군의 고등학교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들께서 2500번에서 3000번 사이 수 중에서 공개 추첨해 주십니다. 다음은 간격수입니다. 간격수는 최초 배정 출발점에서 배정을 위해 더해가는 수입니다. 간격수는 고등학교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7번에서 30번 사이 수 중에서 공개 추첨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이용하여 최초 배정 출발점을 산출하여 학생들을 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첨 방식입니다. 해당 학교의 1지망자가 배정 정원보다 적을 경우는 추첨하지 않고 전원 배정합니다. 해당 학교의 배정 정원을 1지망자로 배정하지 못하면 2지망자로, 2지망자로 다 배정하지 못하면 3지망자로 배정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그 학교의 끝지망까지 적용하여 학군 및 구역 내 배정 인원을 충원하게 됩니다. 남녀공학 고등학교 학생 배정은 남녀 성비를 적용하여 남녀 비율에 맞춰 남녀 학생을 각각 배정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A중학교 졸업 예정자인 여학생과 남학생이 근처 B고등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여학생은 B고등학교를 1지망에 썼고 남학생은 B고등학교를 2지망에 썼습니다. 그런데 배정 결과 여학생은 B고등학교에 배정받지 못하였고 남학생은 배정을 받았습니다. 배정이 잘못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남녀 비율에 맞춰 배정을 하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입니다. B고등학교는 여학생 지원자가 많았기 때문에 B고등학교를 1지망에 쓴 여학생이 배정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음은 의정부 학군 내 배정 원칙입니다. 배정 대상은 학군의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에 합격한 자입니다. 배정 고교는 학군 내 배정을 위한 지망 순위를 반영하여 추천 배정한 한 개의 고등학교입니다. 배정 인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 학군은 단일 구역으로 학군 내 학교별 모집 정원의 100%를 배정합니다. 해당 고등학교의 1지망자가 그 학교의 모집 정원을 넘지 않을 경우 추첨하지 않고 전원 배정합니다. 다만 해당 고등학교의 모집 정원이 1지망자로 다 배정하지 못하면 2지망자로, 2지망자로 다 배정하지 못하면 3지망자로, 3지망자로 다 배정하지 못하면 4지망자로 배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끝지망까지 적용하되 그 학교의 모집 정원이 충원될 때까지 배정합니다. 지금까지 중학교 졸업 예정자를 중심으로 한 배정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졸업자 배정 관련입니다. 중학교 졸업자는 크게 경기도 내 진학학 중학교 졸업자와 타시도 졸업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 중학교 졸업자는 출신 중학교를 기준으로 학군 및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준화지역 중학교 출신자는 출신 중학교 소재 학군의 해당 구역의 고등학교를 지망 순위별로 작성 후 한 개의 고등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졸업 후 주소지가 변경된 졸업자의 경우는 선택에 의해 졸업했던 학교 또는 현재 주소가 등재된 학군 및 구역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평준화 지역 중학교 출신자는 출신 중학교가 평준화 지역에 소재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역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준화 지역에 지원을 희망할 경우 구역 내 배정을 위해 해당 학군의 구역별 학교를 지망 순위별로 각각 작성하게 되며 학군의 배정이 안 될 경우 수용 여건이 좋은 구역에 배정됩니다. 다음은 타시도 중학교 졸업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입니다. 타시도 중학교 졸업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학군 및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준화 지역 거주자의 경우는 평준화 소재 중학교 재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비평준화 지역 거주자의 경우는 비평준화 소재 중학교 재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별 지망 및 배정 방법 안내입니다. 국가유공자 자녀입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는 학군 내 배정 1단계를 위한 고등학교 지망 순위만 작성합니다. 즉 1지망부터 5지망까지 지망 순위를 작성합니다. 단, 단일 구역인 부천, 광명, 의정부는 1지망부터 끝지망까지 모두 작성합니다. 다음은 특수교육 대상자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원 외로 선정 후 선배치하게 됩니다. 배정 대상자가 아니므로 고입 원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관련은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특기자입니다.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체육특기자로 인정된 자로 사전에 통보받은 학생은 해당 학군 내 고등학교 중 1개교를 선택하여 지망 순위를 작성하며 반드시 입학 응시 원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체육특기자 관련은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에 문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 관련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의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과거 지체부자유자라는 용어가 지체장애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체장애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체장애인 증빙 서류, 즉 반드시 종합병원 이상의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와 병원 진료 일지, 주민등록 등본 등과 신청서를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이 추천한 자 중 교육지원청 지체장애인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해 한 개의 학교에 선배정하게 됩니다. 신청서 제출 시 해당 학군 내 고등학교 중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를 선택하여 반드시 3지망까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체장애인 선배정 승인자도 입학 응시 원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교직원 자녀 학생 타교 배정입니다.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자녀와 동일 학군에 근무하는 교직원으로서 교직원 자녀 타교 배정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지망정보 작성 시 구역 내 끝지망에 부 또는 모의 소속 학교를 지망하고 끝지망이 배정되었을 시 바로 직전 순위 학교에 배정하게 됩니다. 단, 단일 구역인 부천, 광명, 의정부 학교는 구역이 없기 때문에 학군 내 끝지망에 부 또는 모의 소속 학교를 지망하면 됩니다. 부모 모두가 자녀와 동일 학군에 근무하는
부모 모두가 자녀와 동일 학군에 근무하는 교직원으로서 교직원 자녀 타교 배정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지망정보 작성 시 구역 내 끝지망과 직전 끝지망에 부모의 소속학교를 각각 지망하고 끝지망과 직전 끝지망에 배정되었을 시 바로 직전 순위 학교에 배정받게 됩니다. 단 단일 구역인 부천 광명 의정부 학교는 학군 내 끝지망, 직전 끝지망에 부모의 소속 학교를 각각 지망하면 됩니다. 다음은 쌍둥이 학생 배정 관련입니다. 공학으로만 구성된 고양, 광명, 안산 학교는 남녀 쌍둥이도 포함하여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는 쌍둥이 학생은 원서 접수 시 학군 내 지망과 구역 내 지망 순위를 맞이의 지망 순위와 반드시 일치하게 작성합니다. 이 경우 맞이는 부모님께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쌍둥이 모두 합격할 경우 맞이의 지망 순위로 모두 배정합니다. 쌍둥이 중 맞이가 불합격할 경우 동생의 지망 순위로 동생만 배정합니다. 쌍둥이 중 동생이 불합격할 경우 동생은 배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불합격할 경우란 배정 예정 대상자에서 탈락된 학생을 의미합니다. 세 쌍둥이 이상일 경우 쌍둥이와 동일한 배정 방법을 적용하되 첫째, 둘째 순으로 기준을 정하여 배정합니다. 기타 쌍둥이는 배정 결과 발표 후 신청을 받아 동일교로 배정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월 말에서 2월 초에 시행되는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관련 타교 배정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사항에 따라 2012년 4월 1일 이후 학교폭력 사안으로 강제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과 관련 피해 학생이 대상입니다.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경우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되 피해 학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던 중학교에서 작성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조치 결정 통보서를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학생 배정 관련입니다. 각각 3개 고등학교에 재학 배정된 3연년생 중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는 막내는 고입배정 발표 후 별도 신청을 받아 바로 이 학생의 고등학교에 배정받게 됩니다. 바로 이 학생이 순수 남녀 학교 또는 일반계외 학교에 재학하는 등의 사유로 배정이 불가할 경우 첫째 학생의 학교에 배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 첫째 학생은 평준화적 일반고 재학생이어야 합니다. 정원 내 선배정 대상인 체육 듣기자 및 지체 장애인 학생은 반드시 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의 선배정 대상인 국가 유공자의 경우 구역이 있는 학군에서는 학군 내 5개의 고등학교의 지망 순위를 작성해 주시고 단일 구역인 부천, 광명, 의정부는 전체 학교를 지망 순위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특례 입학자는 해당 학교로 직접 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준화적 후기 일반고 재배정과 학군 내 고교로의 전학 불가에 대한 안내입니다. 평준화 지역 후기 일반고 배정 후 재배정은 불가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 제8항에 의거 고등학교에 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다시 다른 학교에 입학 배정을 받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군 내 고교로의 전학에 대한 안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2항
일반 고등학교 주관부에서 제77조 2항에 따라 시도조례에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 고등학교 주관부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학하고자 하는 사람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합니다. 따라서 학군 내 고교로의 전학이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평준화적 배정방안 홍보자료 배부 안내입니다. 전체 학군별 배정방안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교사용 학생 배정방안, 학군별 배정방안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학부모용 학군별 학생 배정방안, 그리고 학생용 안내 책자인 학생 배정 방법 안내 리플릿을 8월 말에서 9월 초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 안내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현장 설명회 대신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및 선생님들께서는 9월 1일에서 9월 말까지 온라인 설명회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배정방안 설명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특히 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배정 방안을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화 지역 후기 학교 원서 접수 기간은 2021년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배정학교 발표는 2022년 1월 28일 오후 2시 이후입니다. 반드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등학교 관련 자료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전학 포털을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학생 배정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여 행복한 인간으로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 짓는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의정부 학군 학생 배정 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경민고등학교 입학 설명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의정부 4개 명문 경민고등학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 만나 학교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보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민고등학교 홍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짧은 영상을 보시고 이어 학교 홍보를 하겠습니다.
영상은 잘 보셨나요? 보신 바와 같이 경민고등학교는 다양하고 활동적인 많은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교 특색 과정들을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민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란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진로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이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한 학교의 역량은 무엇일까요? 경민고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역량을 특히 중점을 두어 교육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선택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 교육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진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경민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년은 공통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과목들을 이수하게 됩니다. 2학년부터는 공통과 선택으로 나누어 여러분의 진로에 맞는 다양한 과목들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표를 보시면 다양한 과목들을 여러분의 진로에 맞게 여러분 스스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경민고등학교의 특색 활동으로 인공지능 정보교과 특성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정보교과는 경기도 북부에 유일하게 경민고등학교가 지정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정보교과를 위한 교과목 편성은 1학년 과목과 2학년 과목 그리고 3학년 과목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과정들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과목 선택 교육입니다. 학생들의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대학 진학 후 전공 적합성 등을 고려한 과목 선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먼저 과목 선택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진로에 따른 학업 계획서를 제작하며 희망 진로 교과 이수 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과목 선택 안내를 위한 연수를 학생 대상, 학부모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과목 선택 직전에는 담임 선생님과 진로 선생님을 통해 1대1 컨설팅 및 상담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진로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민고는 꿈다방이라고 하는 전공 체험 및 탐구를 위한 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를 보면 도약 단계, 심화 단계, 확장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도약 단계는 졸업생 특강이 있고요. 심화 단계는 희망 전공 및 진로별 졸업생과의 소그룹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확장 단계에서는 대학교의 진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은 졸업생 특강 및 멘토링의 사진들입니다. 다음 사진은 대학교의 전공 체험을 위한 참여 사진입니다. 두 번째로 꿈길잡이 톡이라고 하는 직업 체험 및 탐구를 위한 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약 단계에서는 희망 진로별 전문가 특강이 진행이 되며 심화 단계에서는 전문가와의 소그룹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확장 단계에서는 직업 관련 기관 체험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전문가 특강 사진입니다. 다음 경민고의 특색 활동으로 차이나는 스쿨이라고 하는 교과 연계 주제 탐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 연계 주제탐구 활동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수업으로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수강이 가능하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과에서 연계된 주제를 탐구하며 교과서 안팎의 내용을 재조명할 수 있으며 학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으로 학급별 특색 활동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전공 적합성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제시 및 탐구 활동을 하게 됩니다. 2021학년도 차이나는 스쿨에서 진행한 주제의 예를 보면 세계사의 두 얼굴, 놓치면 후회할 메타버스에 올라타라, 경제 방정식에 행복을 더하다 등 12개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이나는 스쿨에 수업하는 장면들입니다. 경민고는 방과 후에 개인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중심 진로 진학 준비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희망 전공별 소그룹 탐구 활동을 하게 되고 희망 전공 관련 교과와 창체 연계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맞춤형 진로 진학 상담을 받게 되며 수능 및 내신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진은 개인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럼 21학년도 주요 대입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민고의 동아리 활동입니다. 경민고 동아리 활동은 공연 분야, 봉사 분야, 체육예술 분야, 과학기술 분야, 인문사회 분야, 교육 분야 등 총 64개의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고 그 외 학생들 스스로 동아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민고는 학생 자치 활동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경민고의 학생 자치회는 5개의 부서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으로는 다양한 봉사활동, 동아리 발표회 기획 및 진행, 체육대회 기획 및 진행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경민고의 여러가지 다양한 특색 과정들을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2022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이 되실 여러분들의 좋은 선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민 IT 고등학교 입학 설명 및 사천제 홍보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중학교 3학년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는 경민 IT고등학교 교무부장 편지명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나마 이렇게 우리 경민 IT고를 학부모님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학교를 소개함에 있어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제가 학부모님들께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설명을 끝까지 들으시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의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정말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에게 생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민 IT고등학교는 IT 분야, 컴퓨터 분야죠. IT 분야와 의료 분야로 특성화가 되어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특성화고등학교 하면 예전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생각하실 겁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정체성이 졸업을 하고 나면 취업을 하는 학교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대학을 가는 학교가 인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IT 고등학교는 졸업생의 70% 이상이 대학 진학을 합니다.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대학까지 진학을 하면서 계속 사회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꿈꾸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공식이 있어요. 대학을 가려면 인문계 고등학교 가야 된다.
취업을 하려면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 IT 고등학교는 실제로 학생들의 진로 선택, 졸업할 때의 진학 비율이 약 7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갈까요? 네, 이 부분을 제가 학과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비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과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IT 고등학교는 먼저 총 4개의 과가 있습니다. 디자인과, 디지털 미디어과, 그리고 의료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과 이렇게 총 4개의 과가 있고요. 각 과를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들이 주로 그림을 그리는 수작업의 형태의 교육과정을 한 30%에서 40%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색칠을 하고 연필로 그리는 소묘 작업 이런 수작업이 있고요. 근데 우리 아이는 그림을 못 그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미술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학교는 특히 더군다나 컴퓨터 그래픽, IT 분야로 특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도 컴퓨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컴퓨터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라는 그래픽 툴을 활용해서 웹툰 또는 포스터, 책 표지 이런 식의 시각 디자인 영역을 공부를 하고요. 또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요즘의 대세죠. 3D 그래픽입니다. 3D는 이렇게 입체화된 캐릭터들을 그려서 게임 캐릭터를 만들고 또 얘네를 움직여서 애니메이션도 만드는 것, 3D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캐릭터를 출력까지 하는 3D 프린팅에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 게 디자인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과는요, 디지털 미디어과입니다. 디지털 미디어과는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 과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교육과정은 영상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코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영역도 절반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지털 미디어과 이러면 이제 제일 먼저 내가 영상을 직접 찍고 촬영하고 그다음에 편집하고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까지 꼭 방송 컨텐츠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교육과정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정보시스템과입니다. 의료정보시스템과는 원래는 병원에서 쓰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과정은 의료 분야, 보건 분야를 50%를 배우고 소프트웨어 코딩을 역시 50%를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건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요즘엔 코로나가 또 굉장히 우리가 힘들었던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따가 의료정보시스템과의 진학 정보도 제가 잠시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보건 의료 분야 쪽으로 대학을 갑니다. 간호사, 임상실무, 물리치료 아니면 치위생 이런 식의 보건 계열 쪽의 대학을 많이 진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은 병원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인력으로 양성이 되기도 하고요. 네, 이런 교육 과정들을 밟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하면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되는 4차 산업혁명을 말할 때 주로 사물인터넷 또는 인공지능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요. 이 모든 것들 뭔지는 잘 모르죠. 그런데 그것들을 배울 수 있는 주역으로 배울 수 있는 과가 되겠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앱 개발도 메인으로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정보통신과 하면 게임, 앱을 개발한다. 유무선 통신,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 해킹 관련된 것들, 프로그램 코딩이 되겠죠. 그 다음에 IoT, 사물인터넷 등의 교육과정을 배우는 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4개의 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 학생들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분야들이죠. 그죠? 디자인, 그 다음에 영상, 소프트웨어 코딩, 의료 분야까지 모두 I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배우는 교육과정을 배우는 학교가 되겠다. 네, 이렇게 배운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진학 또는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 저희 학교는 약 70%의 학생들이 대학을 간다고 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이 또 굉장히 높아서 진학률은 좀 낮았어요. 진학률이 한 55%가 됐고 약 45% 나머지 학생들이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아마 학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거예요. 특성화 고등학교가 대학 진학률이 70%나 된다고 말이 될까? 네,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성화 고등학교는 특성화 아이들끼리만 뭐 다르게 경쟁해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대학을 인문계 고등학교하고 동등한 전형을 가지고 같이 경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인문계 고등학교와 경쟁을 할 수 있을까?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대학을 진학하는 방법은 수시와 정시가 있어요. 정시는 수능이 100%, 수능을 봐서 가는 거죠. 수시는 국영수사과 5과목의 내신과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또는 면접 이런 전형을 가지고서 하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죠. 학종. 그죠?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수시인데요. 우리 관내에 있는 의정부의 대부분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포함해서 정시로 대학을 가는 인원은 굉장히 적습니다. 대학에서 수시를 50%를 뽑고요. 정시로 50%를 뽑는데 인문계 고등학교 포함해서 서울의 강남 지역이 아니면 메이저 있는 그 학군 지역이 아니면 사실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사실은 학종이라는 수시로 대학을 가게 됩니다. 저희도 100% 수시로 갑니다. 그러면 수시로 갔을 때 과연 우리가 경쟁률이 있을까? 네, 경쟁력이 있을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시 전형 학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이 들어갑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국영수사가 이 5과목의 고등학교 내신과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와 면접이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이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건 학교 내에서만 했던 교육활동을 쓸 수 있어요. 학원을 다닌다거나 과외를 한다거나 외부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자료들은 사실 전형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국영수사가 내신과 학교생활인데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국영수사과를 단위수를 일주일에 4시간, 5시간, 6시간, 많으면 7시간까지도 배웁니다. 국영수사과를. 모든 교과가 국영수사과에 사실은 집중이 되어 있어요. 저희 학교는 특성고등학교는 국영수사과가 일주일에 2시간밖에 없어요. 배우는 양이 적어요.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안 하냐? 그게 아니죠. 특성화고등학교는 국영수사과의 시수는 적지만 나머지 시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의 전공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간호사가 너무 되고 싶다. 간호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간호사가 되려면 간호대학을 진학을 해야 됩니다. 그럼 대학을 가야 되네? 그럼 어떻게 공식이 나올까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 아이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간호과를 가고 싶은데 3년 동안 일주일에 국영수사과만 배웁니다. 수업이 끝나면 뭐를 할까요? 국영수사가 보충을 합니다. 또 그게 끝나면 뭘까요? 국영수사가로 야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국영수사가로 수능을 봅니다. 간호사가 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국영수사가의 내신을 쌓아두긴 했지만 이 아이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전공 관련된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준비할 시기나 경험이 부족합니다. 우리 의정과 의료정보시스템과를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진학을 했다고 치시죠. 그러면 국영수사과를 2시간밖에 안 배우지만 나머지 시간을 뭘 배우느냐? 3년 동안 보건 의료 분야의 공부를 3년 동안 합니다. 교과 시간이 끝나면 뭐를 할까요? 보건 의료 쪽에 자격증 취득을 합니다. 병원 코디네이터, 보험심사 아니면 의료관리자 이런 총 3가지 정도의 보건 관련된 저희가 자격증을 학생들과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격증을 따요. 방과 후가 되면. 그리고 끝나면 뭐를 하느냐? 저희도 야자를 합니다. 저희도 의정부에서 불이 안 꺼지기로 유명한 학교예요. 밤늦도록 불이 켜져 있어요. 이유는 자율동아리라는 겁니다. 전공하고 관련된 동아리들을 학생들이 조직을 해서 예를 들면 아까 디지털 미디어과가 있었죠. 밤새 촬영을 하고 새벽 씬이 있으면 새벽까지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실습실에서 밤새 편집을 합니다. 이런 동아리 활동을 밤늦게까지 해요. 자, 이제 두 아이가 같은 전형으로 학종으로 대학 진학의 원서를 썼어요. 교수가 봤을 때 우리 간호과를 나오려고 하는 아이인데 3년 동안 국영수사가 열심히 해서 머리는 좋겠구나. 국영수사가 많이 배웠겠구나 하시겠지만 우리 과를 전공하기 위한 자기소개서나 면접, 심화된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저희 학교를 면접을 볼 때는 이 아이가 국영수는 적게 배웠지만 실제로 3년 동안 보건의료 분야를 공부를 했고 자격증도 취득했고 자율동아리도 심화를 했구나. 이러면 당연히 저희 학교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가 대학을 모든 아이들 100% 다 갈 수 있습니다. 저희도 100%를 다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험생보다 대학 수가 더 많아요, 지금.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부모님들께서 고등학교의 입시 홍보를 들으실 때 우리는 진학률이 100%다.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내 아이가 어떤 전공을 가지고서 어떤 대학을 갔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죠? 아까 잠깐 말씀을 빠뜨렸는데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2시간짜리의 국영수사가 1등급과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5단위, 6단위짜리의 국영수사가 1등급의 내신은 점수가 대학 전형을 반영할 때는 동일합니다. 불이익이 없어요. 그러면 국영수사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오히려 본인이 하고 싶은 전공을 3년 동안 교육과정을 미리 배우고 대학을 가는 게 더 좋다는 결론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대학이 아니라 취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 전공대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했을 때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점은 또 있어요. 뭐냐면 3년 동안 취업을 하게 되면 3년 후에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 빼고 모든 대학교를 재직자 특별전형이라고 해서 사실은 지원을 해요. 무시험으로 전형을 치릅니다. 근데 대부분이 아직도 미달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취업을 하고 나서 서울에 있는 4년제를 정말 서울대 빼고 어느 대학교든 갈 수 있다고 제가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형은 그렇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험생보다 대학 수가 더 많아서 이제는 대학 진학률은 큰 의미가 없다. 의료정보 시스템과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2년간 자료인데요. 작년은 사실 대학 진학률이 취업률이 아이들이 작년은 취업을 하고 싶다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대학 진학률이 의정과 같은 경우는 55%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와 19년도 자료를 잠깐 볼게요. 보시면 2019년도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51명이 졸업을 했어요. 저희는 한 과에 2개 반인데요. 51명이 졸업을 했는데 이 중에서 31명이 보건의료 분야의 대학을 갔습니다. 그럼 60%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9명, 즉 18%가 IT 분야로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기타 다른 분야로 대학을 5명, 10%가 갔어요. 전체 비율로 치면 약 88%가 대학을 진학한 겁니다. 그리고 12%의 학생이 취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51명의 졸업자 중에서 10명이 간호과를 갔죠. 요즘엔 간호과가 전문대도 4년제, 4년제도 4년제, 전문대와 4년제 구분이 없죠. 간호사는 정말 인문계 고등학교도 보내기 어려운 저희 학과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50명 중에 10명은 20%잖아요. 그죠? 내신 1, 2등급만 간호과를 가는 게 아닙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그래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신보다 우리가 3년 동안 자기소개서와 면접 거래를 많이 만들어서 충분히 그걸 대응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의료정보 시스템과를 잠깐 예시를 들었지만 자료를 사실은 모든 과가 동일합니다. 이와 같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 아이들이 IT 분야와 의료 분야로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였다면 인문계에서 국영수에 찌들어서 힘들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보다 일찍 전공을 재미있게 배우고 재미있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저희 부사관 동아리인데요. 매년 15에서 한 20명 정도를 동아리를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인데요. 부사관 과가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보다도 오히려 부사관 배출률이 높습니다. 자, 각 과에 이렇게 여러 개의 동아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전공 동아리, 밤늦도록 학생들이 남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동아리. 이거를 참여했을 때 바로 아이들은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자율동아리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학습 동아리예요. 국어 동아리, 영어 동아리. 그런데 나는 간호과를 가고 싶은데 국어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는 생활기록부에 간호하고 관련된 걸 쓰기 어렵죠. 책을 읽었다 정도.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과의 전공을 아이들이 대학 진학한다면 우리 학교가 유리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는 저희가 한 반에 22명이에요. 한 과당 2개 반이어서 총 44명을 뽑는데요. 그 중에서 40명을 특별 전형으로 뽑습니다. 4명은 일반 전형이에요. 특별 전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일반 전형을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특별 전형으로 지원을 하면 되는데요. 이 특별 전형이라는 건 뭐냐면 교과가 이래요. 저희가 수치적으로는 사실 의정부 전체에서 과학고를 빼고 저희가 커트라인이 제일 높은 학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임에도 저희가 커트라인이 한 143점 정도가 됐었는데요. 내신이 평균이 한 165점 정도의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중학교로 치면 중상위권의 아이들만 모여있는 학교인데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커트라인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내신으로만 뽑는 비율, 일반 전형비를 완전히 낮췄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20%만 들어가는, 지금 표를 잠깐 보시면 교과 성적이 20점밖에 안 들어가죠.
나머지는 취업 희망서라는 것과 자기소개서, 아이들이 작성해야 되는 자필 서류입니다. 담임 선생님께 안내를 다 드렸기 때문에 준비할 때는 선생님과 상담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1차 전형에서 이렇게 선발을 하고 2차 전형 때는 예전에는 포트폴리오라는 어려운 과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번에는 없앴고요. 면접이 1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이 아이가 전공하고 얼마나 적합한가를 보는 게 저희 전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올해는 선발할 예정입니다. 면접 질문도 우리가 선생님들께는 다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예시로 드려서 이렇게 아이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서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IT고등학교를 좀 더 알고 싶으시면 학부모님 또는 아이들 유튜브에서 경민 IT고등학교를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학교 정보를 익히시고 또는 네이버에서 경민 IT고등학교에서 홈페이지를 보시면 전형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경민 IT고라고 검색하고 1대1 채팅을 신청하시면 비밀리에 1대1로 입학사정관과 채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님들이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너무너무 좋은데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웹툰을 봅니다. 그죠? 웹툰. 헛딱지가 벌써 납니다. 그죠? 부모님들. 웹툰 보다가 지겨우면 뭐예요? 유튜브 보죠. 유튜브 보다가 지겨우면 아이들은 뭐예요? 게임을 하죠. 근데 그 타임에 어머님이 딱 들어가셔서 아이들이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등짝 스매싱을 빡 때리시죠. 그런데 우리 IT고등학교는 웹툰을 매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웹툰을 그리는 디자인과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매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직접 찍고 촬영하는, 그래서 편집해서 유튜브를 관리하는 디지털 미디어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을 해야 돼요. 게임을 개발하는 정보통신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역을 나쁘다고 못한다고 혼내려고 어머님들도 스트레스 받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영역을 이제는 만들고 기획하고 제작하고 그것을 정복하는 그런 기회를 IT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내셔서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가 정말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 2, 3학년 동안에 저희들이 학업 중도 포기자가 거의 없어요. 0점대예요. 그래서 0점대 퍼센트, 0.3%, 2%, 한두 명입니다. 1년에. 무슨 얘기냐면 학교를 다니다 재미없어서 적응을 못해서 그만두는 아이가 없어요. 그 한 자리가 나면 전학을 채울 수 있는데 1년에 저희 학교로 전학 문의가 오는 게 약 60에서 70건 정도의 전학 상담이 옵니다. 그렇지만 그만두는 아이가 없어서 전학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저희 학교는 1학년이 지나고 나면 전과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본인의 과에서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하고 만족한다는 얘기죠. 가장 좋은 건 내 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재미있게 전공을 배우고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하다가 그것을 더 배우고 싶으면 그쪽 동일계로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하는 것. 제가 또 빠뜨린 게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는 학부모님들 선생님이 되고 싶어 우리 아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서 사범대를 보내서 교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저희 학교는 우리 학교 출신 제 제자였던 정보통신과의 학생이 졸업을 해서 동일계로 대학을 갔겠죠. 전자공학과로 대학을 가서 통신과 출신 학생이 전자공학과로 대학을 가서 교직이수를 해서 저와 함께 이제는 동료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과를 졸업했던 학생이 디자인과 대학에 가서 교직을 이수해서 지금 디자인과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교사를 하겠다라는 것도 특성화이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특성고등학교라 생각하면 불가능했다라고 했던 일들이 지금은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특성고등학교가 아이들한테 매우 잘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아이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 지지를 해주세요. 학부모님들의 선입견으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건 막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저희가 제 새끼들처럼 잘 관리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IT 고등학교는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읽어냅니다. 자신을 주도하는 새로움을 그려냅니다. 언제나 열정적으로 앞장섭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시대를 선도합니다.
경민 IT는 꿈을 향해 성장하며 미래를 열어갑니다. 최첨단 시설과 장비, 실무 능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취업과 진학, 두 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는 우리 학교에는 각과를 대표하는 4명의 천재들이 있다. 어느 날 이 4천재를 긴장시키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학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서 정면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교장 선생님의 격려 말씀이 있겠습니다. 학생들 교장 선생님 나오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그래. 정교회장. 진행시켜. 네, 쌤. 안 죽었네. 사실 교장 선생님이 술 사주셨어. 오케이, Let's go. 김규리, 네 능력 좀 빌려야겠다. 자, 환자 상태 이상. 야, 이장 뭐해? 너 이리 와서 기도할 거니까. 근데 여기 왜 왔어? 지금 규장 선생님. 일단 가자. 야, 누나! 같이 가! 빨리 가!
야, 니네 조심히 들어와. 이거 다 비싼 장비야. 야, 됐고. 방송 시작 5분 전. 김 감독 준비됐어? 3, 2, 1, 액션! 방송실에서 알려드립니다. 교장 선생님이 실종되셨습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사천제가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다닐 예정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사 나중에 하고 지금 교장 선생님이 사라지셨어. 예, 그래도 있어. 그. 왜 다들 가만히 있어? 위치 추적. 아, 이거 핸드폰 번호 코드만 알면 바로 나오는 건데. 역시. 오케이, 좋아. 위치 추적을 시작했고. 오, 좋지. 지금 당장 가능한 거야? 뭐가 지나간 거지? 김 감독, 잘 찍고 있지? 정통아. 이장. 나 찾았어. 어딘데? 도서관. 잠깐만. 알겠어. 선생님! 은금아! 다 나와! 선생님, 저기 괜찮으세요? 이장, 너는 가서 선생님도 불러오고 그림아, 넌 나도 도와줘. 선생님, 정신이 좀 드세요? 그림아, 나 좀 도와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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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교를 빛난 사천제입니다. 인사할 때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교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학년도 고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안 온라인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학부모님의 자녀의 진학 지도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